문제 796번.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다면체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다. 기역, 다면체, 디귿, 다면체, 그 다음 비읍, 다면체, 시옷, 다면체 맞았고 2번 회전체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역시 회전체 맞았고 육면체인 입체의 도형 육면체 써보면 삼각 뿔대는 n 플러스 2 면의 개수 그래서 5 그 다음 사각기둥 4 플러스 2 육면체 그 다음 정육면체는 육면체 그 다음 오각뿔은 5 플러스 1 해서 육면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육면체인 입체의 도형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아니니까 우선 3번은 틀렸고 4번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입체도형 각뿔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기억은 뿔대 아니지. 그 다음 시옷은 오각뿔 맞았어. 근데 기억이 들어가서 역시 4번도 틀린 거. 5번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입체 도형.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입체 도형은 뿔대하고 기둥을 찾으면 되는 거지. 뿔대하고 기둥. 자, 기역 뿔대에 평행한 입체 도형 뿔대 맞았고 그 다음 디귿 사각 기둥 맞았고 미음 원뿔대 맞았고 비읍 정육면체 맞았고 그 다음 원기둥도 맞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3, 4번. 문제 797번. 다음 중 다면체와 그 다면체의 옆면의 모양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뿔의 옆면은 삼각형인 거고 삼각뿔대는 사다리꼴 맞았네.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육각뿔은 삼각형 칠각뿔대는 사다리꼴 따라서 맞는 거 2번. 문제 798번.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다면체의 모든 면은 서로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맞았고 정다면체의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이다. 이게 틀린 거지.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 4, 5가 있었지. 그래서 3개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3번 정 12면체의 모든 면은 합동인 정오각형이다. 맞았고 4번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3종류가 있다. 뭐가 있냐면 정사면체가 있어. 정사면체, 그 다음 정팔면체, 그 다음 정20면체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가 되는 거지. 5번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없다. 역시 맞는 거지. 문제 799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다면체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이다. 우리 정사부터 정사, 정육, 그 다음 정팔, 선생님 앞 글자만 닦게. 정팔, 정12, 정20.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3, 4,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모서리의 개수는 모서리 정사면체 6, 12, 30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 공통으로 맞는 다면체, 정다면체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정육면체 2번이 되는 거야. 문제 800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은 어느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킨 것인가? 그럼 회전축 한번 여기다 그어보면 얘는 분명히 회전축하고 떨어져 있는 도형이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면 얘를 1회전시킨 회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도형을 찾아보면 답은 1번. 문제 80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선대칭 도형을 그리면 된다고 그랬지.
자, 이 삼각형의 선대칭 도형을 그리면 결론은 원래 처음 돌렸던 이 평면 도형의 넓이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선대칭 도형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되니까 선대칭 도형 그릴 필요 없이 우리가 외워놨다면 지금 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 삼각형 넓이 2개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답은 12가 되는 거야. 1번. 문제 802번.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맞았고,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다. 역시 맞았지. 3번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맞았고, 9는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이다도 맞았고, 5번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모든 건 그릴 수 있는데 뭐는 못 그리면 9의 전개도는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문제 80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3개를 쌓아서 만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자, 우리가 여기서 건널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서 봤을 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요거 하나, 이 보이는 면이 모두 몇 개 있는지를 찾을 거거든. 정사각형이. 자, 여기 하나, 여기 합쳐서 또 하나,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거 똑같은 게 또 있겠지. 자, 위에서 봤을 때 4개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옆에서 본 모양. 여기도 하나, 그 다음 여기도 하나. 그러면 요 반대편에서도 또 2개가 있겠지. 플러스 4. 플러스 이제 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 하나,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보이는 게 3개면 뒷면도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총 14개의 면이 보이는 거야. 그럼 하나의 면의 넓이는 2 곱하기 2니까 그런 게 14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4, 4, 16, 4, 1은 4, 56이 되는 거지. 답은 1번. 문제 80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부피는, 자, 각기둥의 부피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때 각기둥에서 밑면에 해당하는 거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거든. 그럼 주어진 입체 도형의 밑면은 얘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 뒤에 있는 여기가 지금 밑면이 되는 거지. 여기가 밑면이야. 그럼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사다리 꼴이니까 8 플러스 3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 이게 한 밑면 넓이고 곱하기 높이는 밑면과 밑면을 수직으로 연결해준 선분 요게 되는 거지. 곱하기 3 하면 답은 99가 되는 거야. 3번. 문제 80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에 뚫린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자,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 밑면 넓이, 도너츠 모양의 밑면 넓이 이런 거 2개. 이런 거 곱하기 2 플러스 작은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 플러스 큰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 이게 바로 이 구멍 뚫린 입체 도형의 건널비였지. 그러면 자, 1번 도너츠 파이 곱하기 9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4 이런 게 2개 플러스 작은 원기둥의 옆면은 작은 원기둥의 가로 길이는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는 7 플러스 큰 원기둥은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7 다 구하면 10파이 플러스 4, 7에 28파이 플러스 6, 7에 42파이 하면 너는 80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2번. 문제 80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높이가 6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1분의 2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물을 채울 때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그럼 요 원뿔 모양의 그릇의 부피를 알면 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원뿔 모양의 부피 구해보면 뿔의 부피는 3분의 1 먼저 쓰고 시작.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높이 하면 너는 32파이가 나오는 거지. 전체 이 그릇의 부피는 32파인데 1분의 2파이씩 물이 받아진다, 채워진다고 했으니까 전체 걸리는 시간은 32파이 나누기 2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16분 3번이 되는 거야. 문제 807번.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4cm, 8cm인 두 반구를 포개어 놓은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지금 작은 반구의 부피, 큰 반구의 부피를 더하는 거지. 그럼 작은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큰 반구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8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3분의 128 파이 플러스 3분의 1024 파이가 되거든. 더하면 3분의 1152 파이. 약분을 하면 너는 38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는, 지금 이거를 회전시키면 뭐가 나면 반구 안에, 자, 반구 안에 구멍 뚫린 반구가 다시 들어가는 거지. 구멍 뚫린 반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런 회전체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 회전체의 건널비는 지금 도너츠 모양의 밑면 넓이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러스 큰 반구 옆면 넓이, 작은 반구, 옆면이라고 하면 좀 이제 겉에 이 둥근 부분을 말하는 거야. 작은 반구 옆면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도너츠 모양부터 하면 큰 원은 지름이 4cm이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큰 반구 옆 둥근 부분만의 넓이는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작은 반구 4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다 계산하면 16에서 4 빼면 12파이 플러스 너는 32파이 플러스 8파이 다 더해주면 52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1번. 문제 809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 A, 꼭지점의 개수를 비계라 할 때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기억,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모두 삼각형이다. 자, 밑면이 평행한 건 뿔대하고 각기둥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삼각기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삼각기둥. 따라서 A는 삼각기둥의 모서리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3, 3은 9. 그 다음 B는 꼭지점의 개수는 삼각기둥 3 곱하기 2 하면 6.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5가 되는 거야. 문제 810번. 오른쪽 그림은 원뿔의 전개도이다.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요거 원뿔에서 하면 모선 여기서 요 부채꼴 옆면의 부채꼴로 할 때는 반지름이 되는 거지. 얘를 L이라고 하면 지금 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L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볼 거야, 선생님이. 자, 그러면 2파이 L 곱하기 360분의 160 이게 바로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한 식이 되는 거지. 네가 밑면의 둘레와 같으니까 2파이 곱하기 4랑 같은 거지. 그러면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고 너를 약분하면 너는 9분의 4가 되거든. 그러면 9분의 4 L이 4가 되므로 L은 9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원뿔의 건널비 구하는 방식 앞에서 여러 번 했는데 파이 R L 플러스 파이 R 제곱이었지. 넣어보면 파이 곱하기 R은 4 곱하기 L은 9 플러스 파이 곱하기 R 제곱 4의 제곱 하면 36파이 플러스 16파이는 52파이 답은 5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11번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에서 삼각부를 잘라낸 입체 도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입체 도형은 몇 면체인지 말하시오. 원래 얘가 정육면체여서 면이 6개였는데 여기 잘라지면서 요 면, 지금 요 면이 하나가 더 생긴 거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7면체가 되는 거야. 2번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 입체 도형 잘린 면이 뭐가 되냐면 삼각뿔이 되거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입체 도형의 부피는 전체 정육면체 부피에서 요 삼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야. 정육면체 부피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마이너스 삼각뿔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여기가 3 여기도 3이지.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높이도 3 정리하면 너는 27 마이너스 2분의 9 하면 너는 2분의 54에서 9를 빼니까 2분의 45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문제 81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물이 들어있는 모양을 보니 여기는 삼각 기둥이고 너는 삼각뿔이 되는 거 보이니? 삼각뿔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기둥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뿔에 들어있는 요 삼각뿔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면이 여기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여기 높이가 4는 삼각뿔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요 밑면 삼각형이니까 또 2분의 1을 해줘야겠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5 자, 이렇게 하면 정리해보면 너는 10x 약분해서 정리하면 너는 30 x는 3이 되는 거야. 문제 8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건널비 원뿔대 건널비는 요 밑면 넓이 하나 이 밑에 있는 큰 밑면 넓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에다가 옆면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려보면 요 큰 옆면의 넓이에서 요 작은 옆면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였어. 자, 원뿔대 옆면의 넓이는 파이 r l이었던 거 기억을 한번 해놓고 이제 식을 써보면 작은
밑면의 넓이는 36파이 플러스 144파이 플러스 큰 이 원뿔의 옆면의 넓이는 여기 20이고 밑면의 반지름 여기가 12니까 파이 곱하기 r 12 곱하기 20 마이너스 작은 거는 여기가 10 밑면의 반지름은 여기가 6이 되니까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10 다 더하면 36파이 더하기 144파이는 180파이 플러스 여기서도 240에서 60 빼니까 180파이 답은 360파이가 되는 거지. 360파이 제곱 센티미터. 2번 부피. 부피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면 되는 거지. 큰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12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16이지. 마이너스 작은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6의 제곱 곱하기 8이 되는 거지.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는 768파이가 나오고 마이너스 뒤에 거는 96파이가 나와서 답은 67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꼭 맞는 구와 원뿔이 있다. 구의 부피가 3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먼저 구의 부피가 36파인데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한 게 36파이가 되는 거고 r 세제곱은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면 r 세제곱은 27이 돼. 따라서 r은 3이 되는 거지. r이 여기가 3이니까 이 원기둥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2r이니까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뿔의 부피. 원뿔 부피부터 하면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높이 6 하면 36, 18파이가 되는 거고 원기둥은 밑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6 하면 54파이가 되는 거야. 답에다 써주면 1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아랫부분이 원기둥 모양인 병이 있다. 이 병에 물의 높이가 10cm가 되도록 물을 넣은 다음 병을 뒤집었을 때 물이 없는 부분의 높이는 4cm가 되었다. 이때 병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원기둥의 부피는 요 물의 부피하고 요 빈 공간하고 지금 요 빈 공간하고 같은 거잖아. 부피가 이 물하고 같으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 부피하고 요 빈 공간의 부피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게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부터 구해보면 반지름은 3cm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9 곱하기 10 플러스 여기도 3이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9 곱하기 4 하면 90파이 플러스 49 36파이 더하면 12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16번. 다음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인 구 모양의 지구 모형을 자른 것이다.
모형의 중심에서부터 11cm까지 있는 층인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멘틀이라 할 때에 구 모양의 지구 모형에서 멘틀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 전체 요 구에서 요만큼 핵의 부피를 뺀 게 멘틀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러면 멘틀의 부피는 전체 큰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곱하기 20의 세제곱 마이너스 너는 핵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 계산을 해보면 너는 3분의 32,000 파이 마이너스 3분의 5,324 파이 계산하면 3분의 26676 파이가 나오고 약분하면 8,892 파이가 나와 답은 8,89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두 점 MN은 각각 모서리 BC, CD의 중점이다. 정육면체를 세 점 MN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의 면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지금 MNF 이 세 점을 지나는 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잘리냐면 F도 지나게 되니까 이렇게 면이 잘려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도형을 한번 그려봤어. 자, 이렇게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생기거든. 그럼 첫 번째 입체 도형의 면의 개수는 원래 정육면체에서 6개의 면에다가 요 잘려진 면이 하나 더 생기니까 너는 면이 몇 개가 되냐면 7개가 되는 거고 이 도형은 지금 삼각 뿔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면의 개수는 5개가 되므로 전체 면의 개수는 12개가 되는 거야. 문제 8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60cm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후 바닥에서 45도만큼 기울여 물을 쏟아버렸다. 이때 물통에 남은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를 그려볼 건데 여기다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요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자, 이렇게 그었을 때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게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지금 45도 얘랑 억각이 되니까 45도가 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이 각도 45도가 되는 거지. 여가 이 각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은 거지. 지금 이 길이가 20cm이니까 여기도 20cm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나누어서 구하겠지. 요렇게 지금 이 원기둥의 부피와 지금 높이가 20cm인 원기둥 부피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구해서 더해 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20cm니까 여기 요 부분의 높이는 60에서 20을 빼니까 40이 되는 거야. 그럼 부피를 구해보면 파이 곱하기 r이 10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높이 40 플러스 파이 곱하기 r은 역시 10 똑같아. 10의 제곱 곱하기 높이 여기 20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45도 기울여져 있는 거. 그러면 너는
4,000 파이 플러스 약분하면 너는 1,000 파이. 답은 5,0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문제 8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를 직선 AC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부피. 회전체부터 구해보면, 그려보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여기 밑면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R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 R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지.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짝꿍 같은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구해보면 삼각형 ABC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높이 R은 5분의 1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을 H라고 얘기를 할게. 그럼 위에 있는 큰 원뿔의 부피 더하기 아래에 있는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럼 위에 있는 원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5분의 12의 제곱 25분의 144. 그 다음 곱하기 AH 높이 AH 플러스 3분의 1 파이 곱하기 25분의 144 곱하기 CH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는 약분하면 1, 너는 3, 4, 12, 38에 24, 48. 역시 여기도 48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25분의 48 파이 25분의 48 파이 곱하기 AH 플러스 25분의 48 파이 곱하기 CH거든? 그럼 누구로 묶어줄 거냐면 25분의 48 파이로 묶어줄 수 있는 거지. 25분의 48 파이로 묶으면 남은 거 AH 플러스 CH가 되는 거야. AH 플러스 CH가 5가 되므로 우리는 25분의 48 파이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약분하면 너는 5분의 4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2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 선생님 이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요 처음 평면 도형 넓이의 2배, 즉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의 2배를 구해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그럼 구해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답은 12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8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기둥에 높이가 12cm가 되도록 물을 넣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를 넣었다. 이때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현재 물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여기다 이 구슬을 쏙 넣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구슬의 부피만큼 물이 이만큼 올라가겠지. 그랬을 때 더 올라간 물의 높이를 x라고 한다면 더 늘어난 물의 양, 요만큼의 양과 이 구슬의 부피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이 높이를 한번 구해 볼 거야. 자, 더 늘어난 물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원기둥 모양이니까 파이 곱하기 64, 88에 64 곱하기 높이 x 한 개 9의 부피랑 똑같은 거야.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러면 자, 이제 약분을 해서 2, 그 다음 양변에 8로 나누면 여기는 8, 다시 2로 나누면 4, 여기는
3, 2, 3. 그러면 2x는 파이도 나눌 수 있지. 2x는 9, x는 2분의 9가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물의 높이는 x 더 올라간 물의 높이가 아니라 전체 이 물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9에다가 다시 12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24 더하기 9니까 2분의 33cm가 되는 거야. 문제 8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16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9에 꼭 맞는 정팔면체가 있다. 이때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먼저 우리가 여기서 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의 지름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9의 반지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9의 반지름이라고 하지. 9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야 정팔면체 부피를 구할 수 있겠지. 9의 반지름은 4파이 r 제곱한 개 16파이. 그럼 r 제곱은 4가 되고 r은 2가 원래는 플라마인데 r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정팔면체라는 걸 이제 가서 보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뿔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사각뿔이 되는 거야. 정팔면체는 사각뿔이 2개 있는 거거든. 그거의 부피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 사각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잘 보자 이제. 이 밑면이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몰라도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변의 길이를 알 때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인데 한 변의 길이를 모를 때는 너가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가도 되거든. 그러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게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써보면 한 대각선이 2r이 되니까 4 곱하기 다른 대각선도 4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도 9의 반지름이 되는 거 알겠지? 2 하면 너는 3분의 32가 되는 거야. 답은 3분의 3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문제 8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8cm이고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평면 위에서 굴렸을 때 이 원뿔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몇 바퀴를 굴러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 큰 원에 여기 이렇게 원 둘레를 요 작은 원이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 둘레를 구하고 요 작은 원의 둘레를 구해서 나누어 주면 바퀴 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구해보면 첫 번째 큰 원. 큰 원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8에서 16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원뿔의 원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2 하면 4파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6파이 나누기 4파이를 하면 되니까 4. 4바퀴를 돌면 되는 거지.